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일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이제 이재명에 대한 몇 번 재판을 받기 때문에 1차는 아니지만 하여튼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번째로 이제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이제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고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 김삼석 씨에 대해가 이제 그 황당수 대표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1심에서 김삼석의 청구를 기각하는, 즉 이제 황당수 대표가 이제 승소하는 판결을 얻었고요. 김삼성 측에서 이제 항소를 하긴 했는데 아마 그 자신에 대해서 언급한 이런 이제 여러 사람들 중에 비방의 내용이 좀 있다고 생각되는 몇 명은 이제 항소를 했고요. 이제 황당수 대표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좀 항소를 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황당수 대표의 승소 판결은 상대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 해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정의 소송 비용을 청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에 대한 책임을 좀 묻도록 할 것이고, 이제 그 신청을 접수를 했습니다. 이걸 좀 보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과 관련해서 공소장 내용을 이제 쭉 말씀을 이제 드리면은 일단은 공소장의 이제 그 앞부분에 이제 피고인의 이제 어떤 경력 같은 것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미 아시는 내용도 있으시고 하시겠습니다만은 1989년에 이제 사법연수원을 이제 제 18기로 이제 수료를 해서 이제 변호사를 해서 이제 거의 개업과 동시에 이제 민주사회라는 변호사 모임, 이제 국제연대위원을 역임하면서 이제 좌빨 활동에 이제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저는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었던 것은 이제 알고 있었는데 몇 번인지는 몰랐지만 공소장에 아주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네요. 2006년 5월 30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선거로 이제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하였고, 그 이후에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부대변인으로 활동. 이 기간이 이제 그 문제가 됐던 이제 정동영 이제 어떤 개파로 활동을 했던 것이고, 아주 유명 영화 배우와의 불륜, 부정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시기이죠. 그때부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08년 총선에도 이제 통합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며 낙선을 했다. 그러니까 두 번을 낙선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황당수 대표가 훨씬 더 잘 알겠지만은 이 부분에 이게 정치를 하면서 또 선거에 출마하고 낙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모로 좀 굉장히 고역인 일이고 금전적인 어떤 부담도 좀 상당했을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물론 89년부터 이제 성남 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특히 이제 당시까지는 사이가 좋았던 형이 이제 공인회계사였기 때문에 여러 기업 관련해서 좀 이렇게 돈 되는 사건들, 물론 그 중에는 조직폭력배와 연결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당시 변호사들의 수입이 너무 상대적으로도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이제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이제 그 상당한 재산을 아마 소진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사정도 이후에 이재명이가 벌리는 일과 연관이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0년 6월에 지방선거에 이제 드디어 성남시장으로 당선이 됐는데, 당시 내세웠던 공약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었고, 여러 가지 미래 신도시 사업권 확보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8년 3월 15일까지 이제 약 8년을 이제 성남시장으로 재직을 이제 하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에 기소된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내용은 첫 번째가 이제 돌아가신 이제 김문기 씨와의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백현동 사업 개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소장에 보면은 이제 김문기 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2012년 1월경까지 모 건설회사에서 이제 분당, 평촌, 강남 지역의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일종의 건설 사업에서는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2008년 9월경에 이제
분당 한솔 5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하였는데 요 당시에 이제 그 추진위원장이 유동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문기 씨는 이제 2009년 6월경에 당시 이제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로서 성남 지역에서 리모델링 관련 사회를 하던 이제 이재명, 그 이재명의 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등을 이제 알게 되었고, 2009년 8월 26일경에는 그 이재명이 공동대표로 있던 성남정책연구원이 개최하는 뭐 행사들도 뭐 참석하고 뭐 본격적으로 함께했다. 이런 것이 이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재명이 이제 2010년 7월 1일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인 이제 2013년 11월 4일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계획팀장으로 이제 입사를 해서 뭐 위례신도시, 대장동 뭐 이런 그 사업을 이제 실무를 이제 주관했던 사람에서 주관을 했었고, 또 피고인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주재하던 이제 그 어떤 대면 회의에 수시로 참석하고 이재명이도 수차례 뭐 대면 보고 업무 보고를 하는 등 피고인과 어떤 안면이 있었다. 피고인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재명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고, 그 시점이 말씀드린 것처럼 멀게는 2009년경부터다. 그 당시는 뭐 이재명이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성남시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에서 이 자신이 역점을 두고 있던 공약 사업으로 나중에 전개될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인 김문기를 그때부터 영을 맺었다는 것을 이제 검찰은 밝혀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입증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뭐 심지어 이제 구체적인 사례까지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재명이 범행을 자백하거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2009년 9월경 하순경부터 10월 초순경 사이에 이제 김문기 씨가 당시에 이제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건설회사 본사에 민주당 부대변인이자 변호사인 이재명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이제 주소를 알려주기도 하는 등 이제 계속 이제 친분이 있었다. 서로 이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계속 이제 그 정황 증거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 요즘 언론에서 많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 이제 호주, 뉴질랜드 이제 그 이른바 해외 출장을 이제 가게 되는 것인데, 성남시 당시의 계획으로는 원래 성남시 소속 공무원으로만 이렇게 구성돼서 이제 출장을 가게 돼 있었는데, 뭐 이러저러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서 특히 이재명이 운영 주체가 될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를 참여시키라는 검토를 지시를 하였고, 그 이후에 이제 성남도시개발 관계자를 이제 명단에 포함시켜서 올렸는데, 이건 뭐 직접 이재명이 했다고 공소장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이제 뭐 보완하라라는 이제 일종의 반려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출장자 명단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김문기로 바꿔서 이제 올렸더니 그제서야 오케이 사인이 났다. 뭐 그런 내용까지 아주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떤 뭐 둘 사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재명이 나는 김문기를 모르고 나중에 이제 뭐 대장동 특혜 사건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성남시 쪽에다 물어봐서 야, 그 당시 누가 그 이런 것들을 좀 잘하냐, 어느 사람이 실무로 총괄 했냐 했더니 이제 그제서야 이제 김문기라는 사람을 이제 정확하게 알게 돼서 이제 그 사람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내용을 문의하기도 하고 그 설명을 들었다. 그 부분은 내가 그 이후로는 내가 김문기를 아는데 그 이전까지는 전혀 몰랐다. 대장동 특혜가 사업이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전혀 김문기를 자신은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 공소장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3월 7일경에 이재명이 이제 제1공단 공원조성 사업 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이제 그 자리에 김문기가 함께 참석하였다라는 사실까지 이제 그 검찰이 아마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된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 최초 이제 문제가 된 게 이제 2021년 12월 22일 이제 SBS에 이제 이재명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을 해서 이제 사회자인 이제 주영진 기자가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재명이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이제 도지사가 된 다음에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는 이제 대장동 관련된 사업 등등에 대해서 이제 문의하기 위해서 김문기와 자주 연락을 하고 그때부터는 내가 김문기가 누군지 확실히 알았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계속 뭐
다른 방송에서도 수차례 나와서 뭐 제가 시장 때 만났던 기억은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 이제 쓰면서 뭐 결과적으로는 뭐 그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이재명에게 이제 면죄부를 주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해서 내가 그 당시에 이야기할 때는 진실로 내 김문기를 만난 기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딱 발뺌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이런 발언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하여튼 뭐 이것은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뭐 잘 아시겠지만 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 공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공공기관의 이제 지방이 이제 이전되면서 뭐 여러 가지 재원이라던가 이런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수도권 내에 위치해 있던 이제 공공기관이 이제 그 뭐 관사라던가 관제 본사라던가 이런 이제 부동산들의 매각을 이제 해야 되는데 2013년 14년 이때쯤에 이제 글로벌 금융기기 여파로 부동산 이제 쉽게 말해서 시세가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이제 이것을 좀 더 비싸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제 받기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을 이제 용도 변경 해서 이제 좋은 값으로 이제 팔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인허가권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된 백현동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성남시장이 직접 관련이 된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 이제 성남시에서는 이제 2014년 5월 2일에 이제 경기도 종합계획, 성남시 기본계획 등에서 이제 문제가 된 백현동 부지는 R&D 중심 부지로 조성되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런 신청들, 용도 변경의 신청은 위 계획들과, 그러니까 이제 그 R&D 연구개발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계획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제 그 문제가 된 이제 그 이재명의 어떤 면죄부 공문은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무지의 매각에 적기에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남시에 좀 협조를 요청한다라는 취지의 이제 공문을 이제 발송한 사실은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뭐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유로 성남시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은 이제 허락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을 보였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3차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에 이제 신청을 했고, 이때는 2015년 9월 7일에 이제 백현동 부지의 용도 지역을 녹지 지역에서 준거주 지역으로 4단계를 올려버리는 용도 지역 변경 처분을 한 사실은 다 이제 뭐 이재명도 인정하는 것이고 검찰에서도 확인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이제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방송에 이제 또 출연을 해서 당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잘 허락줘주지 않으면 뭐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국토교통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라고 이제 입장을 반복해서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검찰 수사 결과 일단 혁신도시법상 이제 이런 성남지청이 이런 이제 국토교통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 어떤 뭐 처벌한다, 뭐 꼭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의 이제 규정은 당연히 없고 당연히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용되지 않고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이제 국토교통부가 계속 했기 때문에 이를 두고 뭐 협박을 했다, 뭘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려서 이제 이재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재명의 기억,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재명의 기억과는 별개로 이게 법률적으로 사실적으로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서 이게 과연 내가 뭐 기억을 좀 잘못했다던가 사실관계를 잘 몰랐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백현동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러모로 이제 그 유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역시 이제 돌아가신 이제 김문기 전 처장의 어떤 사안과 관련된 뭐 사안인 것인데, 이제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표명죄에 대한 이제 법리를 완전히 새로이 구축했는데, 뭐 일단 뭐 주관적인 기억을 근거한 내용을 가지고서 무조건 허위사실 유포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뭐 질문을 하게 된 경위, 답변을 하게 된 경위, 이런 등등의 경위를 아주 세밀하게 잘 살펴서 아주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다는 인식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정리된 입장이었으니까, 뭐 이런 기준에 따르면 이재명이가 이제 자신이 이제 뭐 변호인이나 상의에서 이제 만들어낸 법리처럼 내가 김문기를 몰랐다,
언제부터 알았냐? 대장동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내가 알게 되었다. 라는 이제 내게 나의 기억이다. 그 기억에 맞도록 내가 얘기한 것 뿐이지 내가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이 없다는 것이 이제 이재명의 입장일 것이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세세하게 파악된 내용과 같이 2009년경부터 직간접적으로 이재명과 김문기가 서로 모를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고, 그렇게 잘 알고 있던 사이였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재명이 이제 김문기를 스카우트해서 성남 도시개발 공사에 이제 직책을 맡겼고 나중에는 처장까지 하게 되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뭐 대장동을 비롯해서 백현동뿐만 아니라 당시 성남시가 하고 있던 많은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들을 김문기가 총괄적으로 실무를 다 진행했다. 뭐 이런 부분 등등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뭐 해외 출장을 같이 갔다, 골프를 같이 쳤다, 사진까지 찍었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다 이제 파악됐을 때 과연 그러한 김문기를 나는 그때는 몰랐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허위 사실의 요포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제 생각에는 현재 대법원이 이제 유죄했던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그 판결에 비추어 보면 좀 김문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유죄가 선고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이 그때도 제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객관적인 상황, 그러니까 결국 내심의 의사를 우리가 독심술을 하지 않는 한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하게 막 여러 가지 막 가정적인 전제들을 두서 이런 것들이 내심의 의사까지 파악해야 된다는 그 당시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1, 2심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곧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사건이 뭐 1, 2년 내에 끝날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대법원까지 만약 상고가 어느 쪽에 있어도 이루어진다 그러면 과연 당시에 또 대법원이 구성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재명이 과연 그 중간중간에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하여튼 참 뭐 별로 흥미진진하지는 않지만 정말 복잡하게 이어질 사건의 이제 스타트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뭐 추후에 뭐 김혜경 법카라던가 추가 뭐 백현동 개발 길이 관련 등등에서 과연 이재명이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하여튼 뭐 지켜볼 만한 거리는 많은 사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